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다는 못했죠, 그쵸? 한 4일? 4일 이제 시네마 4D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에펙이 주고 이게 보조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아웃풋을 만드는데 얘도 소스의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직도 공부할 게 많죠. 사실 무슨 한두 달 가지고 이 3D, 2D 에펙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래도 이제 저번 달보다는 또 이게 더 저희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지금 어떤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끝이 아니라 이 모델링을 어떤 데이터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도 세팅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모델링은 모델링대로 나가는데 쉐이딩과 그다음에 라이팅 그리고 이제 배경 요거를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 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지각도 많죠, 그쵸? 그래서 좀 이따 다 오면은 벌금제를 좀 해서 그 자체 벌금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찍 온 사람들은 계속 손해야. 그러니까 자, 그럼 우선은 자, 천천히 저랑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가서 여기에 기본적인 도형 중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봐봐요. 플랜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는 스피어를 자, 이쁜 스피어를 하나 또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 뷰어로 바로 렌더링을 한 장씩 템퍼러리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렌더 세팅을 잡아주는 거예요. 즉 한 장을 렌더링 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작업을 하겠다 등의 자, 여기를 세팅을 잡아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는 이제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 렌더링 하는 게 바로 이 렌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 우선은 템퍼러리로 요 렌더 뷰를 눌러보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입체적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떤 뭐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그림자도 아직은 생기지 않았죠, 그쵸? 네, 죄송한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자리를 좀 옮겨요. 우선은 그것도 저번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여기 맨 뒤쪽에서 안쪽에 있죠. 저쪽에는 자리가 이제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렌더 세팅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디트 렌더 세팅을 이렇게 열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아웃풋에 우리가 많이 보던 사이즈도 있고 또는 다른 사이즈들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필름 비디오 이렇게 쭉 해서 프리셋으로 잔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내가 얘를 렌더링을 어디다가 그리고 또 무슨 파일로 자, 이렇게 저장할지 포맷 같은 경우에 눌러보시면
자, 이거는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시퀀스로 많이 렌더링을 해요. JPG, BMP, TIF, 타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은 이제 퀵타임으로 렌더링을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는. AVI는 용량이 좀 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아웃풋의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이따 해보겠지만 current 프레임 돼 있으면은 현재 프레임만, 즉 한 장만 렌더링을 건다는 거고, 근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그죠, all 프레임 또는 내가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이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좀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패스,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거고요. 안티알리아싱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냐면 렌더링을 함에 있어서 이 경계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옵션을 올려주면 야 깔끔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렌더링 타이밍이 많이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도,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에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에 라이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라이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라이트를 생성하기 전에 자, 여기 렌더 세팅에서 지금 요 녀석을 누르고 이렇게 열어놓은 렌더 세팅에서 여기 이펙트에 한번 가보세요. 이펙트를 눌러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렇게 눌러놨어요. 자, 이 GI라고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씬에는 디폴트로는 라이트가 없어요. 만약에 이 방도 여기 모든 그 창 그리고 유리 뭐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다 완전히 카바를 해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암실이죠. 그쵸? 여러분들 암실 가봤어요? 이렇게 요즘은 암실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필름, 그죠? 필름을 에디팅할 곳은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왜 필름 그걸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열면 그 안에 필름이 빛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되죠. 다 현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3D는 그 암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아요. 자, 만약에 이 방이 깜깜하게 빛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빛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얘를 한번 눌러 봅시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눌러보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끄면 프리뷰를 보면 나름에는 뭐가 보여요. 보이는데 GI를 켜면 그럼 GI 안 써야겠네가 아니라 GI를 켜면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 그 빛의 그 성질이 있어요. 혹시 그 아주 이렇게 요즘 더운 이런 날씨에 비치 파라솔 밑에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운대 같은데. 그랬을 때 비치 파라솔이 완전 빨개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 얼굴도 어때요? 빨갛죠? 그럼 만약에 그 비치 파라솔이 파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파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빛은 당구공 같아요. 당구공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방에 유일하게 지금 조명을 나름 껐기 때문에 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지금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벽면이 저쪽은 나름의 밝다라고 느낄 수 있고 나름의 그 밖에 있는 색감이 그대로 저기에 다가왔어요. 물론 이 벽이 완전한 흰색은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또 위에 것도 완전한 흰색은 아니지만 저 밖에서 튀어나온 칼라가 저기 먹었어요. 근데 얘네가 당구공처럼 들어와서 팅팅팅팅팅팅팅 맞고 저 뒤쪽까지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구 이렇게 많이 쳐봤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당구 처음 칠 때는 되게 세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속도가 줄죠. 그것처럼 이 빛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색이 가고 부딪히면서 거기에 있는 색깔들하고 섞여요. 섞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러한 현상적인 컬러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디폴트 이 씬 안에는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여기에 라이트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가서 자,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 플랜을 하나 만들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세요. 자, 위에다가 플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려 놓고 거기다가는 간단하게 뉴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만 자, 이렇게 주도록 하죠. 밝은 색은 아니지만 그냥 디폴트 색을 줬어요. 요 녀석만 판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 변화는 없죠. 깜깜해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 머터리얼, 방금 만든 머터리얼을 자, 클릭을 해서 이름을 줍시다. 요것은 뭐랄까 라이트 MAT라고 해주죠. 라이트 머터리얼 해서 자, 그리고는요 칼라를 꺼요. 뭐 이게 여기가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리플렉턴스라는 것도 꺼주시고 이것도 끄시고 단 루미넌스라는 것만 켜놓으세요. 자, 루미넌스라는 것만 자 이렇게 켜놓읍시다. 그랬더니 되게 플랫한 컬러로 됐어요. 루미넌스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안에 들어가서 다시 화면을 자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분명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됐는데 갑자기 나름의 그죠? 좀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에디슨이 그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그 머리카락도 막 태워서 탄소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제 그 대나무를 태워서도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얘는 라이트가 아니죠. 그냥 판때기잖아요. 평면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재질 중에서 밝은 루미넌스라는 게 뭐냐면, 혹시 전에 그 아이폰 저기 엘레먼트로 아이폰 우리 그때 그 엘리멘트에서 불러가지고 써본 적이 있었죠. 그때 혹시 루미넌스라는 게 그때 아마 오셨을 거예요. 뭐냐면 화면에 그 그림을 집어넣는 곳이 루미넌스였어요. 거기 항목 자체가 엘리멘트에서. 그러니까 루미넌스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형광등 지금 꺼놨잖아요. 그쵸? 이 형광등을 꺼놨는데 불을 탁 켜면은 당연히 우리 상식에선 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그런데 얘가 이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가스가 이제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그 전기가 통함으로 해서, 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라이트만 만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머터리얼을 한마디로 루미넌스를 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조명 역할을. 이해 가요? 자, 조명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기고 밝은 곳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광복절을 어떻게 보냈길래 왜 다 표정이 그렇게 지쳐 있어요? 자, 여기에
이 플래너에다가 자 여기 가서 자 여기 어디 갔습니까? 잠깐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얘를 몇 개를 컨트롤 선택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로 몇 개를 이렇게 복제를 합시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자, 한 9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는 얘네를 그룹으로 묶어 줍시다. 자 그룹으로 묶는 거는 알지요? 자 Alt G로 하면은 이렇게 묶여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프리뷰를 보면 아까보단 당연히 이제 밝아지겠죠. 밝아졌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저 동그라미에다가도 우리 그 동그라미에다가도 재질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재질을 자, create new material 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재질을 만들고 자, 요 재질을 그대로 우선은 요 스피어에다가 줍니다. 스피어에다가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프리뷰를 보면 아까랑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지금은 재질이 느낌이 어때요? 공의 재질이 도자기 또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거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 뭐지? 마우스인데 왜 볼 마우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볼 같지 않아요? 그죠? 재질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밝은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뭐랄까 스페큘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큘러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콧잔등에 땀 이렇게 나거나 이렇게 얼굴이 왜 개기름 잔뜩 꼈을 때 이렇게 반들반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페큘러예요. 또는 그 재질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찰흙으로 여러분들이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에 위에다가 뭐 칠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니스 칠하지 않았어요? 색깔 주고 나서 또 안 했어요? 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물어볼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꼭 뭐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니스 칠을 하면 어때요? 반들반들하죠, 그쵸? 그때 반들반들한 느낌과 그 밝은 곳이 생기는 게 바로 스페큘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델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모델링은 시작인데 재질을 알고 애니메이션을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모션 그래픽적인 게 좀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캐릭터 쪽을 아예 안 할 건 아니에요. 캐릭터 쪽은 뒤쪽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항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내가 얘를 어떤 재질로 만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근데 오늘 또 저희가 많네요. 우선은 칼라는 말 그대로 칼라 여러분들 그 재질을 떠나서 칼라는 말 그대로 그 오브젝트가 내가 느끼기에 어떤 색깔이다 라는 게 그냥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프리뷰, 지금 이 재질로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라고 얘가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얘의 전체적인 컬러를 바꿀 때는 주로 한 90% 이상은 컬러에 가서 내가 에디팅을 해줘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루미넌스라는 곳을 갔죠? 루미넌스라는 곳은 아까 본 것처럼 자주 갈 건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할 때 루미넌스를 만들까요? 지금처럼 이러한 조명 역할을 할 때만 루미넌스로 간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만약에 사람이 루미넌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 그런 남자들이 있다면서요. 여자분들도 그냥 자칫 가만히 있는데 후광이 나가. 그죠? 뭐 그런 사람은 못 봤지만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 아무튼 그곳을 루미넌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리플렉턴스와 트랜스퍼런스인데, 이 리플렉턴스가 이게 그 시네마 4D R16부터 좀 바뀌었어요. 넣어지는 게. 그전엔 되게 단순했지만 좀 그 활용도가 작았다면, 이번에는 요 R16부터는 이 리플렉턴스가 엄청 그 광범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한번 리플렉턴스로 가볼게요. 리플렉턴스가 뭐냐면, 자, 이게 뭐예요? 리플렉 반사, 그죠? 반사에 관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우리 손에 만약에 여러분들 베이비 오일을 쫙 발랐을 때, 또는 참기름을 싹 발랐을 때, 그럼 좀 이상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또는 자, 우선은 리플렉턴스를 써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가면 지금은 봤을 때 반사 값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없어요, 여기. 자, 지금 보면 제가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 가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너무 더워서. 여기는 리플렉션이 있죠, 그쵸? 요 위에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질에서 우리가 요 딱 보면 번들번들한 게 있냐 없냐 우선 그걸 느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없죠.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도 그 씻고 안 씻고에 따라서 그 번들번들함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리플렉턴스에 가서 이제 지금은 없는데 이제 리플렉턴스를 체킹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번들번들한 느낌을 주려면 예전하고는 이제 달라요. 여러분들은 뭐 시네마 4D R15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 무조건 여기 가서 애드를 눌러줘야 돼요. 애드를 한 번만 눌러줘요. 자, 이렇게 딱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각각마다 어떤 재질인데,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맨 위에 있는 백맨이라는 게 있어요. 빅맨. 그래서 백맨을 클릭하면 재질이 어떤 재질 느낌이 나요? 그 저기 올림픽 공원이나 그런 데 가면 조각품들이나 아니면은 세운상가 그 뒤에 가면은 왜 그 집에 이런 그 현관 아니면은 난관 빌라에 쓰는 뭐 요런 느낌이 나죠, 그죠? 이 느낌이 나려면은 되게 반들반들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 상태가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이 반들반들한 느낌이 나면서 원래 색깔인 빨간색을 주고 싶어요. 즉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당구공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자, 요거 이제 오늘 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못 온 사람은 없잖아. 녹화는 하고는 있는데 안 올려야지. 자, 요거를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재질을 빨갛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우선 컬러로 가봅시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컬러에 가서 이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싹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리플렉턴스로
리플렉턴스로 딱 와서 그 다음에 우선은 프리뷰를 한번 봐요. 이제 프리뷰는 자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느낌도 아니고, 그죠? 제 화면이 좀 많이 어둡죠? 제 거를 조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약간만 올릴게요. 여러분들은 올리지 마세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감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은 드릴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밝아졌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느낌도 아니고 어쨌거나 뭐가 이렇게 반사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에서 보면 좀 그 뭐랄까 쇠구슬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컬러는 다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레이어, 방금 만든 이 레이어의 여기 부분을 100%라고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낮춰 볼래요? 100%로 돼 있으니까 진한데 얘를 낮추면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그죠? 약간 느낌이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보면 이 컬러가 나타나면서 이 그 반들반들한 느낌이 거기에 만들어지네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에 이 노말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요거 애드로 한번 바꿔봅시다. 애드로 보고 또 프리뷰를 보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적은 아닌데 그래도 애드로 하니까 서로 이제 밝고 어둠이 딱 같이 섞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자는 사람 일어나고요. 자, 요번에 자,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요건 알아야 이제 재질을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리플렉션에 가서 러프니스라는 데를 한번 찾아봐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알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 러프니스라는 곳을 찾았죠.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러프니스를 0으로 되어 있는 값을 올려 봅시다. 자, 올리면서 여기를 보면 그 비춰지는 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하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자, 투박하게 바뀌어지고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좀 깨진 듯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러프니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겠지만 군화나 이 구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닦으면은 점점 광을 잃죠. 근데 한번 닦고 물광 불광 내고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반들반들해져요. 이렇게 반들반들해져요. 이게 뭐냐면 이 리플렉션은 이 반사되는 이 면이 울퉁불퉁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게 좀 깨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물광을 내든 불광을 내든 막 그 약으로 락스로 막 닦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겉면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평평해지고 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유리처럼 반들반들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뭐랄까 곡면이든 어떤 형태든 자, 이런 러프니스가 낮춰져야 이게 보이고, 근데 러프니스가 너무 낮으면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러프니스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영역이에요? 스페큘러가 여기 중에서 스페큘러가 어느 영역이에요? 여기 하얗게 떨어지는 부분 있죠? 하얗게 떨어지는 부분이 스페큘러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토쇼 가면은 자동차 오토쇼에 밑에 보면은 거기에는 스페큘러가 엄청 많겠죠. 왜냐면 위에 할로겐을 엄청 많이 달아놔요. 그거는 밝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 스페큘러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게 스페큘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창문 같은데요? 맞아요. 창문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밝은 부분이 저기에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떨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드러운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요번에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여기에 레이어 프레스널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프레스널 찾았어요? 레이어 칼라 진하고 레이어 마스크 진하고 레이어 프레스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 이 프레스널을 클릭해서 자, 여기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뭘로 바꾸시냐면 자, 어디 봅시다. 딜릭트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딜릭트릭. 그리고 컨덕트로 바꿀 때랑 여기 밑에 있는 프리셋이 달라요. 자, 여기 디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하고 컨덕터로 바꿀 때랑 여기에 그 프리셋에 나타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컨덕터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여기 프리셋을 들어가 보면 여기를 내가 직접 IOR 이런 것을 이제 조절을 해서 여기에 반사되는 느낌을 더 재질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자, 여기에 프리셋을 이용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골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드의 느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서로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더 최종 나타나는 모양일까요? 1번 아니면 2번? 그쵸, 1번이에요. 왜냐면은 요게 레이어 1인데 얘랑 누구랑 지금 섞어놨어요. 디폴트의 칼라와 섞어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은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자, 레이어 2를 최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노말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재질이 이렇게 골드가 여기서 또 이제 나타나겠죠. 그쵸? 그리고 이때 칼라를 저는 근데 왜 골드 느낌이 안 납니까? 여기에 있는 칼라가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재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를 검은색으로 놓을 때하고 그죠? 다음에 얘를 흰색으로 놓을 때하고 나타나는 색깔 자체가 이제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구글에 가셔가지고 자, HDRI라는 이미지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이미지 HDRI. 자, HDRI라고 이미지를 치면 자, 보면은 전에 우리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엘리먼트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유리 구슬 만들 때도 이런 비슷한 재질 본 적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HDRI 이미지, 이왕이면 1000 사이즈가 큰 걸로 해서 자, 한 4장 정도만 HDRI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세요. 자, 4장 정도 HDRI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세요. 서로 다른 거 아무거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 어떤 것은 이렇게 요런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그 검은색과 흰색, 그러니까 좀 가상세계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받고 실제 세상을 찍어 놓은 거 같은 것도 받고 해서 4장만. 원래는 이거는 이제 EXR 파일로 가네. 자, 이제 다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적용하면서 또 다운받아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또,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자, 여기 그 아이콘들이 여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이제 오죠. 자, 그 중에서, 자,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을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스카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스카이. 그죠? 스카이를 눌러볼까요? 뭐, 별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스카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랬더니 약간 밝아진 느낌? 그죠? 자, 근데 요 스카이라는 녀석에게, 자, 아까 우리 재질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가서 뉴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뉴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고, 자, 얘를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 이름을 바꿀게요. HDRI 이름을 바꾸고, 자, 여기서, 자, 얘가 HDRI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 끄고 누구만 키냐면 루미넌스만 키세요. 자, 다 끄고 루미넌스만 켜요. 그 다음, 자, 이제 요 루미넌스를 선택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는 안 써봤는데 텍스처라는 녀석이 있어요. 텍스처 찾았지요? 텍스처.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로드 이미지라는 녀석을 눌러서, 로드 이미지 눌러서, 방금 아까 여러분들 다운받았던 HDRI 중에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우선은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 줍니다. 자, 나하고 뭐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저기 할까요? 만들까요? 예 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됐으면,
이제 얘를 이 HDRI를 여기 들고 어디다 떨구냐면 여기 스카이까지 갖고 가서 스카이에다가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 스카이에다가 짠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리뷰를 한번 봅시다. 자, 재질, 이 스카이에 어떤 이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우선은 그 랜덤한 느낌을 좀 줘봤어요. 만약에 자기가 다른 그림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자, 또 다른 그림을 또 주워 보시고 또 한번 프리뷰를 4장을 주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슬슬 비포 애프터를 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쵸? 어떻게 바뀐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제는 요 두 번째 것을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것을 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창에 이렇게 얘가 그 결과물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계속 그린지 이유 아시는 분? 맞아요. 아까 세팅 가서 제가 설명할 때 아웃풋에서 여기 프레임 레인지를 올 프레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커렌트 프레임으로 바꾸면은 한 장만 렌더링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짠 눌러서 자, 이렇게 한 장만 보게 했어요. 자, 얘가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지시죠, 그죠? 확실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렌더링을 한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계속 쌓여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쌓인 상태에서 여기 자기가 선택을 해서 비교하고 싶은 녀석을 만약에 말은 안 되지만 얘와 얘 말은 안 되죠. 얘를 A로 얘를 B로 자 이렇게 A하고 B를 이렇게 설정을 줘요. 이 A하고 B를 눌러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이러한 라인이 생겨서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A와 B를. 자, 그러면 이제 자, 다른 HDRI 이미지를 한번 써서 또 비교를 해보죠. 이번에 저는 방 안 느낌을 이제 줘볼게요.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이 큐브를, 이 스피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자,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자, 이렇게 복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서로 다른 재질로 한번, 서로 다른 느낌의 재질과 크리에이티브를 해서 어떤 거는 쇠질감, 어떤 거는 그냥 그 뭐랄까요, 마우스 볼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한 네다섯 가지의 그 재질을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머터리얼을 만들고, 그죠? 서로 재질을 주고, 각각의 것을 컬러를 바꿔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리플렉션을 완전히 죽여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끄집어내서 자, 요 녀석에다가 자, 머터리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그 똑같은 머터리얼인데 복제가 되죠. 그쵸?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요 글래스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냐면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줘봤어요. 우리 배운 것만. 그죠? 뭐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리고 HDRI 이미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배경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만약에 얘를 제가 하이드를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요 녀석들은 재질을 무슨 재질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루미넌스였었죠. 그쵸? 루미넌스였잖아요. 근데 우리 스카이에도 뭘 줬어요? 루미넌스를 줬었죠. 그쵸? 잘 따라오시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요 녀석들을 하이드를 했어요. 하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아이고 여기 하이드가 안 됐네. 잠깐만요. 자, 요런 녀석을 한 번에 하이드 하고 싶으면은 요걸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시네마 4D에 가시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달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디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느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만들었던 거 요거를 A, 그리고 이 녀석을 B. 자, 지금 요게 있을 때의 느낌하고 없을 때의 느낌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쵸? 뭐 얘가 어느 정도의 그 조명 역할은 하지만 그죠? 없다고 그래도 나름의 이 스카이 자체가 조명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이 방도, 그래서 영화 찍을 때 이런 것을, 만약에 이 장면 여기에 어떤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괴물이나 뭐 아무튼 재질이 다르지만 그 느낌을 넣을 때는 이제 이렇게 FT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방에서 이렇게 그 공을 이렇게 들고 하나를 이렇게 들고 찍어요, 사진을. 근데 공이 이 한쪽은 요런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돌리면 요런 재질이에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 방에 이 HDR 이미지를 찍어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쓰면은 이 방 안에 그 밝기와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인바이런먼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다가 자, 제가 재질을 뭘 바꾸려고 하냐면요. 자, 앞에 녀석을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를 서로 다른 재질로 바꿔놓고, 자, 지금은 요 모양인데 어디를 이제 에디팅을 하려고 하냐면 트랜스퍼런시 부분을 에디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요 녀석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컬러에 자, 트랜스퍼런시를 체킹하고 우선은 트랜스퍼런시를 체킹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없어졌죠? 네.
여기는 있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트랜스퍼런시에 보면은 리프렉션이라고 있어요. 리프렉션은 무슨 뜻입니까? 굴절이에요. 굴절. 이 리플렉티버티하고 스펠링이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LE로 되고 얘는 RA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자, 여러분들 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리플렉션 굴절률. 자, 여러분들 공기는 굴절률이 있어요, 없어요? 자, 좀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해요. 지금 막 한 8명이 지금 막 돌아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자, 요거는 들어야 되는데, 자, 공기는 굴절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물,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죠? 렌즈, 그죠? 렌즈.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순서예요. 굴절률이 적은 거. 공기는 거의 1입니다. 1. 근데 이 공기도 굴절률이 없지만 얘가 공기층이 생겨버리면 굴절률이 생겨요.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지랭이나 그 다음에 사막의 신기루죠. 그렇죠? 그게 굴절률을 이용을 해서 엉뚱하게 있는 오아시스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요. 자, 물 당연히 굴절률이 있죠. 근데 약한데 이제 1로 갈수록 여기가 한 1.3 정도 돼요. 1.2에서 1.3. 여기는 1. 그래서 1부터 1.3에 대한 부분.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렌즈 중에 오목 렌즈가 되는 거죠. 오목 렌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여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리플렉션을 올려서 아까 여기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1 굴절률이 없는데 얘를 올려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굴절이 되죠. 자, 올려 갑니다. 자, 올려가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프리뷰를 보면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말 그대로 이렇게 비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투명한 느낌의 재질을 줄 때는 우리가 트랜스퍼런시의 기초에서 같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리플렉턴스도 그렇고 트랜스퍼런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써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선은 리플렉턴스를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에디팅 할 거냐면 이 중에서 자, 요 녀석을 한번 요 녀석에 쓰여 있는 재질을 제가 살짝 뭔가를 바꿔 볼게요.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쓰다가 말았는데 자, 요겁니다. 저 레이어 마스크에 가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프레스널이라는 것을 주면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자, 지금은 전체가 다 똑같이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에 가가지고 자, 여기 텍스처를 제가 여기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우선은 프레스널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겉에만 겉에만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안에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반대로 자, 여기에 사실은 요거를 주관하는 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요게 개념이 좀 헷갈릴 텐데 이 흰색을 더블 클릭해서 자, 얘를 인버트 노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 보면 자, 이게
자, 이렇게 들어간 녀석을 자, 쉽게 얘기해서 검은색과 흰색을 바꿔주면 자, 겉부분이 안 들어가고 요 안쪽만 들어가요. 근데 요 경계를 내가 이동을 시켜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들반들한 느낌에 대한 영역을 한마디로 2D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겉부분은 반들반들함이 있고 안쪽은 반들반들함이 없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대가 주로 이렇게 그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즉 요 앞쪽은 번들번들하고 요 겉에 이쪽은 좀 번들번들함이 적게 우리가 느껴지게. 자, 얘랑 비슷한 게 바로 이 투명도예요.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얘에다가 마스크에다가 트랜스퍼런시에 마스크에다가 에디팅을 주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전체가 이렇게 투명한데 자, 여기 중에서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 프레스너를 주자마자 투명함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떻게 되나 보면 자, 이제 렌더링이 다 되고 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약간 투명함은 있는데 뭔가가 달라요. 자, 그럼 요 재질을 서로 반대로 바꿔보면 말 그대로 검은색과 흰색이 어느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어느 부분을 불투명하게 하는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거 보니까 우리 그때 저기서 에펙에서 유리구슬 만들 때 우리가 느낌 잡아줬던 거 기억나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공기의 굴절과 유리의 재질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굴절률이 서로 달라져요. 즉 이 겉면은 그 투명함이 좀 적고, 그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재질을 프레스너를 줌에 따라서 그 어디 부분까지만 투명도가 들어가게, 어디 부분까지는 투명도가 안 들어가게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클릭해서 클리어를 눌러 주시면 바로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그리드를 이용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용하는 것, GI를 이용해서 어떤 재질에 대한 그 라이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그 모션 그래픽적인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또한 어떤 재질을 주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거 몇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컬러링을 우리가 에디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